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오늘은 한국기계연구원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채용은 잡인더스트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접속하셔가지고 채용 공고 관련된 자료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용 공고뿐만 아니고 국내 그리고 해외 학회 소식들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포스텍에서 강의 진행했던 거고, 이거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에서 줌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대전에 있는 ICC 호텔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다 컨설팅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합격 사례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 번씩 둘러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계연구원 보시면은, 자, 먼저 제가 몇 개의 문단에 걸쳐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소개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출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출연연들이 20개가 넘도록 있는데, 그 안에서 왜 하필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을 선택했는지, 한국기계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출연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출연연으로 가지 않고 왜 우리 연구원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분명 나올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와 함께 보실 테지만,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계연구원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주요 하고 있는 연구 방향과 주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전공한 것이 이러하니 그래서 기계연을 왔다, 이거는 경쟁력이 높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냐면 그런 전공은 이미 다른 사람도 수행을 했고 비슷한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나보다 논문이나 특허, 심지어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까지 갖고 있는 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정량적인 결과로 이길 수 있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기업 분석인 거고, 그러한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각각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가지고 왔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기소개서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본인이 현재 어떤 부분으로 다뤘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원자님께서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험의 일관성을 높였다라고 했는데, 실험의 일관성을 어떻게 높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고요. 또한 본인이 중간중간에 수행한 그런 전문 용어들, 그리고 모델 예측에 의지하지 않고 로봇 구조나 감속계의 특성을 파라미터로 명시화해서 이것이 왜 이런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 즉,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현재 어떤 것을 느꼈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한국기계연구원 킴에 입사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내가 과거에 어떤 걸 했을 때 나왔던 그 결과를 정량적이나 또는 수치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문서가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숫자도 쓰고 키워드도 쓰겠지만, 숫자나 키워드가 남발하는, 즉 너무나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실 때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감이 들고 이거 진짜 지원자가 한 거 맞냐, 오히려 질문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어떤 연구를 하면서 62%라는 그리고 214건이라는 8%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올 때 중요한 점은 이 수치들이 알고리즘의 우위를 말하기보다 실패로 기반의 작업 계획 재설계가 현장 성능을 저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현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쓰면서 본인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같이 해줘야 위에 있는 정량적인 결과들로만 나온 것보다 훨씬 이 글에 대한 신빙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연에 대해서 나오면서 제어기 내부의 섬세함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 지원자님의 마음을 나타내 준 거죠. 그러니까 현재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저는 이거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예스맨이 아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내가 주어진 환경이 현재 어떠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나타내 준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예스맨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어떤 거든 할 수 있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본인의 생각이 있고 본인의 가치관이 있구나, 본인이 과거에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건 이거고, 이거를 할 때 본인이 수행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떤 것을 수행할 때 그때 당시 어려웠던 것들은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자기소개서에 녹여진 거고,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녹여진 것이 마지막 파이널 면접 때는 그 사람의 입으로서 직접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직자들이. 그 현직자들은 과제 책임자가 오실 수도 있고요, 기업들과 수탁 과제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SCI 논문 관련돼서 주제도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특허로는 어떤 걸 낼지, 기술 이전은 어떤 거가 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성과의 확산은 어느 쪽으로 파생이 될지, 혹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연구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구생의 학위 논문 주제는 어떤 걸로 해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현재 면접관으로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추후에 읽어볼 글인 거예요. 지금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수많은 성과들, 정말로 좋은 성과들입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냈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바랄 게 없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관련된 겁니다. 휴머노이드의 안전한 접촉 조작에서 가장 크게 보는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를 제어하거나 계획 측면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낮추겠냐라는 겁니다. 접촉 조작, 접촉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계획한 것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겠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행해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게 시뮬레이션이 됐건 실제 실험이나 시험이 됐건 본인이 직접 수행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되, 여기 보면은 진입각, 제어기 파라미터, 이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현재 지원자님이 한 게 맞네 라고 인지를 할 겁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왜 많은 기관 중에 한국기계연구원을 선택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죠. 한국기계연구원과 그리고 지원한 이 직무와 비슷한 직무를 하는 연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산기술연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에트리도 있을 수도 있고, 재료연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로봇과 관련돼서 수행하는 다른 출연연도 있을 텐데, 그런 출연연을 뒤로하고 왜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을 선택했냐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석사나 박사급 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기관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랩실, 그 랩실에서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랩실에 갔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거를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소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설계를 머리로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화나 전문 키워드를 번복하거든요. 글에다가. 근데 한번 보세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짜 수치인지,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짜 내가 들었던 생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화나 전문 키워드는 그쪽 분야로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는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내 앞에 앉아 있는 그분들은 그러한 수치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이거를 진짜 지원자님이 스스로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나타낸 결과인지, 또는 그냥 지원자는 가만히 있는데 굴러 들어온 상황에 내가 이름만 얹어서 결과를 낸 건지 몰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자소서를 접근해 주셔야 이 글을 읽어보고 서류를 합격을 시키죠. 그래야 서류를 합격을 시키고 그 다음 1차 직무 면접, 그 다음 파이널 면접, 그 자리에 부르겠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했고 어떤 단계를 걸쳐 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고 그게 인지가 돼야 이것과 더 어려운 일을 요청을 했을 때 이 지원자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와야 이 지원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지가 되는 거지, 그냥 성과만 계속 말씀하시면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지원자 스스로 낸 건지 옆에 누가 도와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지원자 스스로도 옆에 조력자를 찾을 수가 있고 스스로도 고민해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마찬가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 앞으로는 자소서에다가 많이 녹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GPT가 나온 이후로 이 사람이 진짜 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자소서 그리고 면접 답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질문인데 해당 플랫폼에서 파일럿 설계의 핵심 위험과 저감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핵심 위험과 저감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원한 그 직무 관련된 건데, 해당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파일럿 설계에서 어떤 것을 위험적으로 보고 주의해야 될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저감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내가 실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공정 데이터 기반 최적화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설계할 항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분은 로고 스키마 메타데이터나 동기와 정책을 먼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줬습니다. 이런 용어만 말씀하시면은 그냥 용어 말했구나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뒤에 대표적인 예시로라고 하면서 좀 더 이것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키워드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유량이나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게 실제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로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베스트한 답변이겠죠.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기계연구원 관련돼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연,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이끌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산업에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을 전반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계 대표 정부 출연 연구원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이 정말로 밝은 그런 출연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기계연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한국기계연구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자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